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7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까지도 뭡니까 여러분들,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요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부분 플러스 어떤 거요? HBM을 어디다가 납품하는 내용이요? 바로 엔비디아에다가 납품하는 내용까지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었던 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게 다 지금 작용하면서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셨죠? 자,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드리면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많이 꺾어서 올라왔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양도세를 이걸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좀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했습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롤백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상법 개정에서 어떤 거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켰던 금요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다 줄 상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우리가 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변동폭을 주는 기간 자체가 어떻다고요?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8만전자에 대한 부분을 살짝 뚫어놓고 이렇게 음봉이 지금 발생하면서 79,9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해줬었던 금요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트랩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조정을 좀 깊게 받으면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개인분들이 어때요? 매도세를 엄청나게 쏟아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럴 때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매수세로 참여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무섭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요.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 요 배경에는 이제 D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 앞전에 있었던 문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번에 요런 어떤 수요가 증가를 했던 것은 사실 서버 교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전에 아마존을 비롯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 서버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뭐 HBM도 넣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었던 서버가 있는데, 요것을 원래는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교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몇 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7년 동안 사용하면서 이 기존까지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DDR5 D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증가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못 버티겠다 하면서 교체에 들어가면서 이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DDR5 같은 D램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 D램의 가격이 폭등했던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형의 역습 이러면서 D램 가격이 5개월 새에 4배 뛰어버리면서 보시다시피 얼마가 오른 거예요 지금? 전달보다 46.2% 오른 5.7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지난 3월 1.35달러에 불과했던 구형 D램 제품이 이 기간 4배 이상 껑충 뛰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 D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버 교체를 7년 동안이나 무려 버텨왔던 아마존을 비롯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량으로 발주를 넣어버리면서 특히나 요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HDD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방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서 공급을
가격을 제한해 가면서 가격을 방어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요 HDD랑 SSD가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제 HDD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SSD 그러니까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채택률이 SSD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는 그것만이 상승 재료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주요 사업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메모리 반도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BM3에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4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HBM3E는 이미 뭡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고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내용의 기사가 또 하나 떠줬었죠.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HBM4가 PVR 공정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선두 경쟁 본격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언제 나온 거예요? 오늘 오전 9시에 나왔던 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내려보면은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12단 제품의 연내 개발 완료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획이 순항함에 따라 HBM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의 공급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종반부에 해당하는 PVR 단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PVR은 반도체 제품의 유효성 검토로 신제품 개발 공정 프로세스인 요것의 6번째 단계이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6번째이고 7번째 있고 8번째 끝나면은 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반도체 신제품이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개발된 공정이 제품 스펙과 신뢰성 요구의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고 리뷰하는 단계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발된 공정 조건이 안정적으로 반복 가능하고 목표 수율과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전문가들은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로 이해한다라고 보시다시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하고 10K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중엔 엔비디아의 HBM4 샘플 납품 유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기사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충격적으로 또 한 번 나와주면서 이제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도에는 어땠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점을 찍었었던 삼성전자가 2025년도엔 말씀드렸다시피 D램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HBM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고객사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4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테슬라 AI 칩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빅 이슈가 이때 한번 터졌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센서 쪽으로 해서 파운드리를 이제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온 디바이스 AI를 강화하면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D램 짠돌이 소리를 듣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해야 되다 보니까 D램을 추가적으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겹쳐 있는 애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IBM 차세대 파워칩 파운드리 계약이라고 하면서 TSMC 생산 능력 부족이라고 하면서 테슬라 닌텐도에 이어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폴드 7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로 두께가 너무나도 얇습니다. 자, 그러면서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 Z 폴드 7 흥행이라고 하면서 삼성 미 시장 점유율은 30%대에 진입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분기 출하량이 5,750만 대라고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시장 점유율은 20%로 상승했으며 애플은 16%대로 머물렀다. 이건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던 게 바로 이제 삼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점유율이 23%에서 31%로 급증했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56%에서 49%로 하락했죠. 특히나 긍정적인 요소는 1020 세대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전에는 삼성전자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재폰 이런 느낌이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아이폰을 좀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20 세대들도 삼성전자에 점점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AI 기술력에서부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의 3대 축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상승의 재료를 갖춰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서 D램이라든지 아니면 HBM이라든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를 다수 확보하면서 이번에 IBM까지 합류하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테슬라, IBM, 애플 할 거 없이 전부 다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갤럭시 폴드 7 흥행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구나. 여기서 엔비디아의 HBM4를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기사가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도 윗꼬리 음봉을 발생을 시켰죠. 이때도 어김없이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정을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의 기존의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자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한번 갭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5일선을 이탈을 해줬었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발생하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각도 자체가 다르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완만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광기 구간이 나오면은 요건 나름대로 삼성전자의 광기입니다. 이런 광기 구간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 쌍봉을 만들면서 떨어졌던 게 일반적인 패턴이구나.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윗꼬리 음봉 발생해주고 쌍봉을 지금 만들면서 쭉 떨어졌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그 구간까지 돌아서 올라오는 데는 대략적으로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약 4개월 가까이의 시간이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8만원대 저항대를 일단 한번 터치를 해줬었고 이 가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저항받았던 자리가 이 8만원대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작 8만원에 멈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흐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자체가 어떻게 한 2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물론 지금 상승세가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을 한번 이탈하는 과정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삼성전자인데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올라갔다가 5일선을 꺾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요 리테스트가 발생을 했었고요. 반복적으로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우리가 구간마다 수익을 챙길 때는 챙겨가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라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유하면서 몇 퍼센트 정도? 약 7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은행 이자보다 좋고 해서 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입장에서 2년 동안 70% 수익 그렇게까지 엄청 충격적인 수익률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마다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살려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갈 거다라는 말씀인데 삼성전자 매수 타점은 어디서 안내를 좀 드렸었습니까? 앞전에 있었던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양봉을 뽑아주면서 어디까지? 요 1년선 부근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려주는 양봉 캔들 흐름을 지켜보면서 1년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 구간에서 먼저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7월 10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61,10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대응방에서는 어디서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21선 위로 생환해줬던 구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날 요 캔들이 언제였냐면은 보시다시피 9월 3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21선 위로 살아서 돌아 올라오는 걸 지켜보면서 자 보시다시피 대응방 상단에 9월 3일날 최근 21선 이타로 다시 돌아서 생환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보시죠? 69,7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9,700원 부근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근이 바로 69,700원 라인대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삼성전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이렇게 대응 타점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 많이 해보신 다음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다라고 하면서 공유 한 번씩만 주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라고 보이실 건데요.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이 삼성전자랑 엮여있는 로봇 종목을 한 가지를 좀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로봇 종목들 중에서 대기업과 엮여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장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엮여있는 로봇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로봇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과 엮여있는 로봇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하면서 자막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언제 촬영했던 영상이냐면은 9월 13일 날 촬영했던 영상인데, 로보스타 단기적으로 일주일도 안 걸려서 5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무섭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단에 종목명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어떤 구간에서 촬영을 했던 거냐면,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아직까지 수복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딱 갖다 대놓은 자리에서 영상 촬영을 좀 했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에서 촬영했다라는 말씀이죠. 전고점을 지금 딱 갖다 대놓은 상태에서 영상 촬영했었는데, 이 뒤로 어떻게 됐어요? 로보스타가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52%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로보스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G전자랑 엮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로 들어가면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금요일장입니다. 무려 21%를 이 고점에서도 폭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와 엮여있는 종목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됐었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로봇 종목 한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5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상승했던 것의 많은 부분을 반납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 구간에서 지금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엮여있는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업이 들어온 게 좀 티가 나나요?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텐데, 앞전에는 없었던 거래대금이 갑작스럽게 들어왔고 시세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야금야금 물량을 지금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뺏기 위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왔구나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체크가 되실 겁니다. 딱 봐도 티가 난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로봇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2733-8461로 로봇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는데, 이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한테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 반응이 이거 또 놓쳤네.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로봇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봇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고 이걸 찾아가셔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를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나갈 거되 분명하게도 삼성전자와 비롯해서 시장의 수요와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으로 우리가 짜투리 시드로 확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무섭게 올라왔었지만 이렇게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짜투리 시드로는 이런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지금 주봉 흐름상으로도 고점이었던, 과거에 여러 번 고점을 찍었었던 어떤 구간이요? 8만원 구간에서의 고점을 트라이하고 다시 한번 조금 빠졌던, 주봉으로 따졌을 땐 윗꼬리를 형성해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96,800원을 갱신하고 못 올라간다라는 소리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요 9만원대 구간까지 못 올라간다라는 소리도 전혀 아닌데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을 보일 수가 있고, 조정을 보일 때 특정한 패턴이 나오더라. 그런 패턴이 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장상한과 수급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이런 패턴에서는 일단 리테스트,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돌려주는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야지만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리면서도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정말로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10대에서 20대까지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라고 생각해 봐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겁니까?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지금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IBM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파운드리 수준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우리가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봐 주시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뭐다?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10K를 공급하기로 했었고, HBM4 같은 경우에는 PVR 공정을 통과했다라는 게 오늘 들려온 소식이더라. 그러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D램 수요가 너무나도 강력했던 이런 배경에는 뭐가 있더라? 서버에 대한 교체 부분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올랐었더라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 아마존을 비롯한 클라우딩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냥 조금씩 기워가면서 7년을 버텨왔었던 이런 서버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면서 대량 발주를 넣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면서 지금 D램 수요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관세 여파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라고 여전히도 짚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땐 소비 둔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할 건데,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는 만큼 영상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